오늘 진행 순서는 제안자 대표의 역할을 맡으신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 포함해서 보도자료의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 선출, 또 노동자 민중 경선 조합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면서 제안자 대표 역할을 맡으신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의 제안문, 입장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멀리서 올라오신 우리 동지들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진행을 하고 있는 남정수 대변인 동지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전현직 간부 동지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정말 국정농단에 온몸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촛불 공동행동의 대변인이었는데 오늘 뭐 느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의미 있게 이 출발이 갈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오늘 함께 출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결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선 투쟁에 나섭시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 선출로 계급 투표 시대의 첫 장을 뜨겁게 열어갑시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 전 위원장 한상균입니다.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노동자 민중 경선을 추진하는 제안자들을 대표해 조합원 동지들께 불평등 세상을 바꿔내는 담대한 2002년 대선 투쟁에 함께하자는 호소를 드립니다.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겠다라는 광장의 정치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단결로 세상을 바꾸자는 계급의 정치는 결국 하나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이 걸어온 역사이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자임해온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2022년 대선은 복주하는 지옥행 대한민국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할 절박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종말을 고하며 노동자 민중에게 재앙일 뿐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정치 투쟁에 나서고 있고 실제 낡은 정치 권력을 바꿔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극단적 양극화와 불평등, 재앙을 불러오는 기후위기, 재벌 독점과 자본 권력 유착,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확산, 동의를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분단 체계 등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은 낡은 체제를 바꾸는 일대 혁명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노동자 민중 경선을 통한 노동자 민중 대선 후보 선출입니다. 진보 정당들의 각계 약진은 모두에게 필패입니다. 110만 조합원을 포함한 220만 노동자 진보 정당들의 경선이라는 용광로에 차이를 녹여내고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를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합시다. 노동자 민중 경선과 대선 단일 후보로 맞잡은 담대한 출발은 지방선거 총선까지 이어져 기어이 낡은 체제를 바꾸어낼 우리의 힘을 만들어내는 가장 위력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선은 자본과 한편이 된 보수 양당 그들끼리의 권력 쟁탈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맙시다. 노동자 민중 진보 지정이 연합한 정치적 힘으로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낡은 체제를 바꿔낼 주체로
당당히 나섭시다. 천하 삼분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선도해서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갈 때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과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들도 정치의 주역을 자처할 거라 믿습니다.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가슴까지 뛰게 할 역사적 수호임을 실천해 나갑시다.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를 위한 노동자 민중 경선은 110만 노동자 계급의 대표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판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능한가? 물을 때가 아니라 나아가기 위해 확실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분열을 멈춰라, 단결하라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열망을 담아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절망과 체념이 아니라 투쟁의 주체, 정치의 주체로 조합원 동지들이 너나 없이 참여해 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를 위한 노동자 민중 경선 실시 제안자 대표 한상균,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은 매우 무기력하게 후보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장의 조합원들은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던 그러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 또 노동자 민중 경선은 그러한 아픈 기억과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위력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합원의 힘으로 현장의 힘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노동자 민중 경선 요구 제안자 현황과 조합원 서명 대대적인 조합원 서명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표 제안자 우리 한상균 동지께서 이번 연서명 민중 경선 연서명 제안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 전 현직 중집위원들, 즉 산별노조의 임원들, 또 지역 본부장님들, 전현직 본부장님들이 함께 지금 제안자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 가맹과 지역의 간부님들, 또 단위노조 대표자님들로 이 연서명 운동을 제안자를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명의 동지들이 함께 하고 있는 명단이 좀 자료상에 게재되어 있고요. 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좀 느낀 점은 이분들이 어떤 정당 무슨 단체 소속에 관계없이 이러한 민중 경선 운동을 통해서 대선에 이 후퇴하는 대선판 양당 구도를 깨는 노동 민중 진영의 또 후보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계속 그분들이 현장에서 연서명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크게 11월 13일까지 앞으로 한 달 보름간의 연서명 운동 기간을 1차적으로 설정합니다. 1차는 민주노총 중집이 있는 10월 14일까지 약 한 3만 명을 서명을 좀 저희들이 받아서요. 민주노총 중집 동지들에게 정말 호소하면서 민주노총이 이 대선의 운동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이런 좀 의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2차로 민주노총 총파업이 20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총파업 투쟁과 저희들은 대선 투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또 취합하여 약 5만 명을 취합해서 발표하면서 총파업에 나선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이 취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3차로는 11월 12일까지 진행해서 전국 노동자대회에 좀 전체 우리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10만 서명 운동을 좀 모아가지고 발표하려고 합니다. 방식은 오프라인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전태일 3법 쟁취 입법 발의 운동을 10만 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을 좀 못 걸려서.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한 온라인을 통한 그래서 구글 시트 등을 활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SNS를 활용해서 온라인 서명을 받고요. 오프라인 서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간부들이 직접 조합원들과 토론하면서 취지 설명하면서 직접 종이 양식에다 서명을 받아서 전부 집중해가지고 이제 명단을 취합하고 또 조합원들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운동은 단지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서명을 해주십시오. 연서명 한번 됩니다. 이런 운동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퇴행하는 대선판, 지금 시들어가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되살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방안에 대해서 묻고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또 민주노총 우리 중집들에게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 기고와 또 진보 정당들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들이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 기구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 진보 정당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 민중 경선제와 대선 공동 대응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도 여러 언론께서 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민중 경선제를 통한 대선 공동 대응에 노동자 민중 후보 운동의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천대유, 50억 게임, 우리 노동자들을 조롱하듯이 지배 세력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50억씩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연서명 운동 힘차게 추진해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계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총 주도 노동자 민중 경선 요구 및 단일한 노동자 민중 대통령 후보 선출 조합원 서명운동 선포 제안문 낭독을 이양진 전 위원장님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문. 민주노총 주도 민중 경선으로 단일한 노동자 민중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자. 촛불 시위 덕에 권력을 쥔 문재인 정권은 이 촛불의 여망을 여지없이 배반했습니다. 초기에 보였던 약간의 개혁적 면모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작은 역풍에 자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지에 무능이 결합했고 개혁을 밀고 갈 뚝심은 애초부터 아예 없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보신의 정치, 지지리 정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사익치구 집단으로 전락한 여야 두 거대 정치 집단은 문재인 정권 기간 내내 진영으로 나누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재벌가치 매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데는 찰떡같이 공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억제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생겨난 실업과 반실업을 전전하는 노동자들과 빚더미에 올라앉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위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연구지배를 위해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낙인 찍고 탄압 빼는 데는 한 몸이었습니다. 자본주의 독점 개발을 위한 성장 지상주의 속에서 인류 문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데 커다란 일조를 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적 정책과 한국 사회의 대미 종속의 치속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과 남북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두 거대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자들이 십수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중ong합기구 검찰 수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적
노동위원회를 주창하면서 재벌의 요구에 노골적으로 영합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미국, 남미 등에서 최종적으로 퇴장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용돈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우리 사회의 산적한 개혁과제를 뒷전으로 밀쳐버리거나 개발업자와 투기적 고리대자본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작사업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강성노조, 민주노총을 선보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권력집단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 흠이 많은 그들이 하는 선거전이란 네거티브전 뿐이고 진영논리에 따른 패싸움 뿐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목전에 닥치고 있는 기후위기에 진지하게 대처하는 후보는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끼리 이렇게 권력을 다투는 와중에도 뇌물, 횡령, 국정농단의 범인 이재용은 단지 재벌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석방했고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하였습니다. 한편 모순이 첨예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대안 세력으로 등장해야 할 우리 노동자 민중 진보 진영은 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진 세력 사이에 협력도 거의 없고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도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각자 한국 사회의 근본적 개혁이나 혁파와 관련해서는 자포자기인 채 아주 작은 영역을 고수하며 자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 민중 진보 진영이 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힘을 잃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데 의미 있는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 진보 진영이 바라는 그 어떤 말과 글도 현실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이들은 민주노총에서의 지위와 경력을 팔아 지배 세력의 품 안으로 불나방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관객의 위치에서 간증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그라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은 분열을 끝내고 단결하라는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것입니다. 독점 재벌과 지배계층은 노동자 민중을 분열시킴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관철해왔고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모두 이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역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노동자 민중 진보 진영의 단결을 위한 방안으로 민중 경선을 통한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 선출을 제안합니다. 노동 정치와 함께 해온 제진보 정당, 농민, 빈민, 여성, 청년, 장애인, 진보적 시민들과 함께 200만 민중 경선을 만들어냅시다. 제진보 정당의 각계약진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대선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중 경선을 통한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 아니라 열이 될 수 있습니다. 각계약진한다면 각 진보 좌파 정치 세력은 1로 남겠지만 전체가 단결하면 10이 될 수 있습니다. 200만 민중 경선은 가장 강력한 대선 투쟁의 무기입니다. 민중 경선을 통해 선출된 단일 노동자 민중 후보는 내외 독점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보수 양당 정치 세력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이들을 대체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적 통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 전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및 작업장 민주주의, 여성의 권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경제체제 수립,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반전 반핵 평화 군축과 남북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1020 불평등 타파, 사회적 대전환, 총파업 투쟁을 틀림없이 성사시켜내야 하고 노동자 민중 진보 진영은 최대한 단결하여 대선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민중 경선이라는 큰 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씻어내고 입장의 차이를 좁혀 노동자 민중 진보 진영의 대선 투쟁 전략과 방침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이에 민중 경선으로 단일한 노동자 민중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자는 제안을 드리며 민주노총이 이를 주도하기를 촉구합니다. 노동 정치에 구심이 없는 현장을 야금야금 침탈해온 보수 양당 정치 세력에게 노동 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체념하며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 노동자 민중 진보 정치 세력들이 갈라져 있는 현실을 자조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연서명을 요청드립니다. 2021년 9월 29일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를 위한 노동자 민중 경선 실시 제안자 1동.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안문에도 담겨 있듯이 민주노총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웅크려 있거나 옆으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시작을 했고 지금 분열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대선 방침을 제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월 14일 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22 대선과 관련한 민주노총 대선 방침을 논의합니다. 동지들이 대선 방침, 올바른 대선 방침을 결정해서 촉구하면서 저희 제안자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의 요구와 그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우리 조상수 전 공공노조 위원장 동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촛불 이후 격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노동권, 사회권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친노동 촛불 공약은 파기되었고 현재 대선판은 노동을 공격하거나 외면하는 보수 기득권 정치 세력 그들만의 닉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였음에도 민주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독수의 진보 대선 후보를 어정쩡하게 지지하며 제대로 된 노동자의 계급 투표를 조직하지도 못했고 적폐청산과 사회 변혁을 위한 광장 정치도 힘있게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 모두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2022년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대선 방침안을 현장 토론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진보 후보 단일화의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 논의가 늦어졌고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대선 단일 후보 추진이 시작될 수 있다는 현재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매우 아쉽습니다. 조합원들은 노동자 민중진영과 진보 정치 세력이 단결하여 힘찬 대선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희망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처지와 요구를 헤아린다면 각각의 작은 이해관계를 넘어 노동자 민중 경선을 통한 노동자 민중 진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대의에 반대할 민중 진영과 진보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뜻이 모이면 구체적인 방법은 지혜를 모으면 됩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생존권 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에게 불평등을 타파하고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치적 희망이 간절합니다.
제일 크게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이 이를 앞장서 대표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본령은 노동자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이는 110만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를 보장하는 대선 방침 수립과 현장 조합원과 함께 대선 대응에 대한 정치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민주노총 중집동지들의 어깨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살려내고 바로 세우기 위해 간부부터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아래로부터 대선 방침 토론을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뜻을 모아가기 위해 연서명에 나서는 전현직 간부들이 민주노총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첫째,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안으로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를 위한 노동자 민중 경선제를 현장 토론에 함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를 위한 노동자 민중 경선 방침을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으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선 공동 대응 기구 등을 통한 진보 정당 및 민중운동 진영과 함께 노동자 민중 경선을 통한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 선출 추진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9일 노동자 민중 대선 단일 후보를 위한 노동자 민중 경선 조합원 서명운동 제안자 일동. 저희가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자 민중 경선,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 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상층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낼 것이고, 단계적으로 이것이 민주노총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 경선이 대선 방침으로 확정되어서 함께하는 모든 조직 단체들과 함께 정말 승리하는 대선 투쟁을 만들어간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 저희가 함께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노동자 민중 경선으로 대선 투쟁 승리하자. 노동자 민중 경선으로 대선 투쟁 승리하자. 대선 투쟁 승리하자.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 세상을 바꾸자.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 세상을